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0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5시 34분. 자, 뭐 미국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많이 빠졌어요. 예, 야간 선물이 2.45, 0.7%나 뺐는데 이틀치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증시가 이제 반영해서 내일 이제 시작할 텐데, 사실 뭐 오늘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일단 야간 선물이 내렸기 때문에 야간 선물 한번 반영을 해볼게요. 지금 2.45를 빼면 344.76에서 2.45 344.76에서 마이너스 2.45 빼면 342.31. 자, 이렇게 되죠. 예. 뭐 큰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분기봉은 뭐 2포, 3포 가지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예,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만약에 시가가 347.12, 347.12보다 낮으면 이제 저가가 324.52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매수하고 싶으시면 330, 331 그 정도까지는 고려하셔야 돼요. 저가만 안 깨지면 되니까 324.52만 안 깨면 돼요. 근데 매수할 수 있는 위치가 한 331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월봉은 조금 더 내려가겠죠. 조금 더 내려가서 하단선의 위치가 한 335.3 정도 되는 거고, 상단선의 위치는 347.9이니까 한 348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봤을 때 348 위 영역이 이제 매도자가 노릴 수 있는 영역이고, 매수자는 매수를 하려면 9월달 저가가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 9월달 저가가 지켜져야 되는데 9월달 저가가 332.7이고 하단선의 위치는 335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335에서 332.7이 그 사이 공간이 이제 매수자가 노려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월봉이 저가를 깼다, 그죠? 월봉이 저가를 깨면 이제 남은 건 분기봉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월봉이 저가를 지키는 구조에서 매수할 건지, 아니면 분기봉이 저가를 지키는 구조에서 매수할 건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결정을 하시는데, 깨지면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깨지면. 그리고 매도는 348이 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봉이 이렇게 생겼는데, 주봉은 아직 봉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 봉으로 하면 전봉 저가가 343.67이에요. 343.67인데 여기서 2.45를 빼면 342.31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가가 깨진다고요. 예? 저가가 깨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봉이 저가를 깨면 매수할 수 없어요. 예? 주봉이 저가를 깨면 매수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사용하실 거면 월봉만 사용하셔야 돼요. 주봉은 매수 전략이 부재합니다. 자, 개파락이 나오면 일봉도 저가가 깨지죠. 일봉도 저가가 깨지니까, 그럼 일봉도 매수가 안 되고 주봉도 매수가 안 되고, 매수할 수 있는 봉은 월봉과 분기봉이니까 월봉 저가 332.7, 330
얼마였죠? 332.71, 72? 예. 거기가 안 깨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안 깨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342.31로 이제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 그러면 지금 주봉에서 신경 써야 되는 위치는 341.72예요. 예? 341.72. 근데 342.31이면 대략 0.6% 정도 내리면 어떻게 되냐? 예,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확률상 주봉은 341.72 아래에서 마감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341.72를 찍으면 주봉은 매수 전략을 포기해야 돼요. 예? 주봉은 일단 이번 주는 매수 전략을 포기해야 되니까, 예, 결국에는 332.72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 예, 선물 345.45. 345.45. 여기도 똑같죠, 뭐. 어쨌든 이대로 시작하면 상방에 좋을 게 없어요. 왜냐면 주봉 저가가 깨지고 월봉이랑 그 분기봉은 개파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이 각도가 둔해진다고요. 예, 그래서 좋을 게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생각하시면 돼요. 야간 선물은 주봉 저가 깼습니다. 예, 야간 선물은 주봉 저가를 깼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상단선의 위치는 349.81. 이 위가 이제 매도자 영역이고, 매수자는 338.18. 요 아래가 매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334.50만 안 깨지면 돼요. 그러니까 매수 영역은 파악이 되셨죠. 그 다음에 주봉은 지난주 저가가 345.70인데 345.45에서 시작된다라는 거는 저가가 깨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봉은 저가를 깨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예,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월봉의 매수 전략을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가가 깨지죠. 그러니까 진짜로 0.7%가 내려서 시작한다. 그러면 어쨌든 뭐 10월 달에 반등이 오는 기회는 올 거잖아요. 네, 반등이 오는 기회는 올 건데, 그 반등이 오는 기회가 언제냐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바로 반등할지 아니면 더 내려갔다가 반등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웠단 말이에요. 예? 월봉, 분기봉이 다 아래로 누운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 뭐 공격적으로 위로 갈 거다라고 담보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주봉의 저가가 깨졌다라는 거는 아래쪽 공간이 꽤 열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 아래의 공간이 계속 열리는 거라고 해서, 아래의 공간이 열리는 상황에서, 예, 무모하게, 예, 매수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봉 매도 기회는 지나갔고 이제 월봉 매도 기회만 남은 거잖아요. 예, 월봉 매도 기회만 남았기 때문에 반등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잘 관찰을 해보셔야 되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해진 거예요. 예,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졌어요. 왜냐하면 큰 봉이 하나 무너졌기 때문에, 예, 큰 봉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작은 봉으로만 커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매수는 주봉의 저가가 깨지는 순간, 예, 월봉의 저가를 가지고 매수를 할 거냐, 분기봉의 저가를 가지고 매수할 거냐. 그러니까 332.72를 기준으로 방어를 할 거냐, 아니면 324.52를 기준으로 방어를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332.72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한다. 324.52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한다. 둘 중에 하나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봉에서 341.72를 찍으면 좀 안 좋게 판단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번 주는 매수 전략을 가져가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